수와는 다르게 맨 마지막 번째 비트에다가 1을 더해야 2의 보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의 보수를 취하기 전에, 그러니까 2의 보수를 계산하기 전에 이 배열의 몇 번째를 가리키는 변수를 가장 마지막 번째 숫자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 배열에서 마지막 숫자는 8, 그러니까 8번째를 j2가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j2를 8로 변환시키려면 8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8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변수를 대입해야 합니다. 여기 순서도에서 8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변수는 n이 유일하기 때문에 n의 값을 j의 값에 대입시키면 j가 자동적으로 가장 마지막 번째 숫자인 8번째 비트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8번째 배열을 가리키게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j가 주어져 있고 n자리가 빈칸으로 나오게 되면 8 또는 n 두 가지의 정답이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n이 주어졌기 때문에 n, 그러니까 8의 값을 무슨 변수에 집어넣겠느냐라는 질문과 같겠죠.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를 가져야 하는 변수는 j번째라는 것을 알려주는 j변수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c를 1로 초기화시켰어요. 그리고 t 배열의 j번째를 1로 변환합니다. 그러니까 t 배열의 8번째 숫자를 1로 변환한대요. 1로 변환을 했어요. 그 다음에 5배열의 j번째와 c 값이 같은지 판단을 해요. 5배열의 j값, 5배열의 8번째 숫자가 c의 값과 같은지 판단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같아요. 그러니까 yes 구문을 따라서 3번 문제를 마주치는데 이 3번 문제를 풀기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 c 변수는 올림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2의 보수를 취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1에 1을 더하면 2가 되는데 이진수에서는 2는 1, 0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1이라는 올림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올림수를 보통 표현하는 변수가 c라는 변수입니다. c라는 변수는 올림수를 나타내는데 이 올림수가 1인지 0인지 판단을 해서 0이라면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본인 숫자 그대로 내려올 것이고 올림수가 1이라면 1과 본인을 더한 값을 밑에다 내리겠죠.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1과 1을 더하는지 또는 1과 0을 더하는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c라는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올림수, 그러니까 올림수가 지금 같은 경우는 1이에요. 1일 때는 1 플러스 0인지 1 플러스 1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1 플러스 1이면 올림수가 발생을 하고 1 플러스 0이면 올림수가 발생하지 않는데 1 플러스 1인 경우는 이 올림수와 지금 나타내는 배열의 값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면 올림수 C 그리고 지금 배열 나타내고 있는 5배열의 j 번째 값이 1 그리고 올림수가 1 이렇게 보면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겠죠. 맞아떨어지게 되면 t배열, 그러니까 1과 1을 더한 이 2의 보수를 취한 값을 저장하는 t배열의 j번째 값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1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1, 0
이라는 값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1, 0은 올림수가 1이고 배열에 저장되는 첫 자리는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t배열의 t배열의 제2번째에 0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하고 그 다음 구문에서 올림수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올림수에 대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3번 문제의 의미는 올림수가 발생을 했는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0과 0을 더했는지를 물어보거나 입니다. 같으려면 0과 0을 마주치거나 아니면 1과 1을 마주쳐야 되는데 1과 1일 경우에는 올림수가 1인 경우이기 때문에 올림수가 1인 경우에서 마주친 숫자가 1.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한 이진수와 경우가 똑같겠죠. 올림수와 지금 마주친 숫자가 값이 똑같은데 1로 똑같으면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올림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되는 숫자는 0. 그래서 0을 저장하게 되고 만약에 올림수가 0인 상태로 0과 맞닥뜨리면 올림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0, 본인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0, 올림수가 0인 상태에서 0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대로 본인 자신 0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올림수가 발생한 경우와 올림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서 0 더하기 0인지 1 더하기 1인지를 판단하는 조건문입니다. 올림수가 1일 때 1을 마주치면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0을 저장하고 올림수가 1이 되고 0과 0이 마주치면 올림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0 그대로 본인 자신 내려옵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구문이 3번 문제입니다. 0을 t배열의 제2번째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t배열의 제2번째, 그러니까 8번째에 0을 저장하겠죠. 1을 저장했었지만 0을 다시 대입했기 때문에 0으로 덮어 씌워집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마주치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대로 올림수를 만드는 구문입니다. 위에서 1 플러스 1이었으면 1을 올림수로 만들 것이고 1 플러스 0이었거나 0 플러스 0이었으면 올림수를 0으로 만들겠죠.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만든 배열을 살펴보게 되면은 C가 1이에요. 그리고 5배열의 제2번째, 5배열의 8번째 1이에요. 그러니까 1과 1을 마주쳤으니까 올림수를 1로 생성해야겠죠. 1과 1을 마주쳤으니까 올림수 1을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올림수를 표현하는 변수는 무엇이라고 했죠? 네, C 변수입니다. C 변수가 올림수를 표현하는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C가 됩니다. C라는 변수, 그러니까 올림수를 나타내는 C 변수에 지금 마주친 숫자와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올림수를 곱한 숫자가 올림수가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올림수가 0이었던 상태로 1을 마주쳤다면 0과 1을 더하기 때문에 올림수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0과 1을 곱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림수가 0이 될 것이고 올림수가 0인 상태로 0을 만나면 0 플러스 0이기 때문에 올림수가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아서 0 곱하기 0으로 올림수가 0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림수가 1인 상태로 0을 마주치게 되면
1 플러스 0이기 때문에 올림수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0 곱하기 1 해서 올림수를 0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표현한 구문이 4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림수를 우리는 1과 1을 마주쳤었기 때문에 올림수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1로 다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트, 그러니까 8번째 비트를 구했으니까 다음 번째는 7번째, 6번째,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쭉 앞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배열의 값을 1씩 감소시키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열을 읽을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알아봤던 게 8번째였기 때문에 1번째 순서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순서 방향으로 숫자를 채워 넣어야 돼, 배열을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8번째에서 7번째로, 7번째에서 6번째로, 6번째에서 5번째 쭉쭉쭉 해서 1번째까지 숫자를 배열을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2가 1씩 감소하는 구문이 필요하겠죠. 네, 바로 5번 문제가 그 구문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자연스럽게 J는 J-1. 이 구문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J-는 1 이렇게 표현하여도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는 1, 이 구문은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구문인데 J-1은 그대로 J에 다시 대입한다 라는 표현식입니다. 이거를 풀어 쓴 식이 J는 J-1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압축된 구문보다는 풀어서 구문을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J는 J-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J의 값을 1을 감소시켜서 다시 J의 값에 대입시키면 최종적으로는 J의 값이 1씩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내지겠죠. 그래서 J가 1씩 감소해서 7, 그리고 0보다 큰지 판단을 해서 0보다 크니까 다시 1로 변환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다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C가 1일 때는 1을 더하는 거고 C가 0일 때는 0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1로 지정을 해놨다가 0번, 그러니까 5배열의 j2번째 숫자가 올림수와 같으면 0으로 다시 변환하고 만약에 같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1를 데리고 내려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1인데 예를 들어 1로 표현을 했는데 5배열의 j2번째가 우리는 0이에요. 근데 우리 올림수는 1이에요. 1과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1 플러스 0은 1이에요. 1 플러스 1은 1, 0인데 1은 올림수로 올라가고 1 플러스 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 배열에서 쓰면서 설명을 드리면 1에 처음에 1을 더했을 때 올림수가 1이 발생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8번째 비트는 0이 되었고 올림수 1이 발생해서
1과 7번째 비트 0을 더하면 올림수 발생 없이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표현한 게 TJ는 1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거 그대로 설명을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설명을 할 게 나올 텐데요. 이 조건문이 그러니까 5배열의 제2번째 7번째 숫자가 0이었는데 우리의 올림수는 1이었으니까 이 조건문이 성립되지 않아서 그대로 올림수를 지정하는 구문을 마주치는데 5배열의 제2번째 0과 우리의 올림수 1을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수가 0이겠죠. 1과 0을 더하면 올림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올림수가 0으로 변환이 되는 게 맞겠죠? 0이 되고 그 다음에 제2는 1 감소해서 6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과 0이 만났을 때는 1이 내려오는 게 맞고 만약에 0과 0이 마주쳤을 때는 이 조건문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0으로 변환이 될 것이고 만약에 0과 1을 마주치게 되면 0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 그대로 지정해준 대로 내려오겠죠. 근데 0과 1이 마주치려면 올림수가 0일 때 발생하거나 아니면 올림수가 1인데 마주치는 숫자가 0일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0일 때랑 0 플러스 0일 때랑은 둘 다 올림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올림수가 0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0 플러스 0일 때는 0과 0, 그러니까 숫자 두 개가 같으니까 이 조건문이 성립이 되면서 0으로 변환이 되고 1 플러스 0 또는 0 플러스 1을 마주치게 되면 이 조건문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1 그대로 자리에 배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을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린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 영상을 조금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손으로 풀어보시면서 1과 0이 만났을 땐 어떻게 되는지 0과 1이 만났을 땐 어떻게 되는지 0과 0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1과 1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꼭 구분해서 판단을 하시면 올림수가 왜 1로 변하고 0으로 변하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올림수가 1일 때나 0일 때 마주치는 숫자가 1일 때 0일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 배열에 채워지는 숫자가 1인지 0인지 왜 1을 대입했다가 0을 다시 대입을 하는지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다시 순서도 디버깅표를 살펴볼게요. J가 아직 6이니까 0보다 크고 다시 T 배열에 1을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는데 자리 올림수가 0이에요, 우리는. 근데 5의 제2번째, 그러니까 6번째 숫자는 1이에요. 달라요. 1과 0이 마주쳤네요. 그러면 1 플러스 0이니까 1 그대로 내려옵니다. 본인 그대로 내려오는 게 되겠죠. 근데 본인 그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1 플러스 0을 했으니까 올림수가 나타나지 않고 1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5배열의 제2번째, 6번째 1과 C 변수 0을 곱하면 0 그대로 자리 올림수가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J가 다시 1 감소해서 5 그리고 5번째 T배열의 5번째 1을 넣고 다시 자리 올림수 변수 0 C와 5배열의 5번째 1을 비교하면 같지 않으니까 그대로 1 더하기 0으로 이해해서 1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5배열의 5번째 1과 0을 곱하면 0 해서 자리 올림 C 변수가 0으로
변환이 되고 제1을 1 감소. 다시 t배열의 1 대입 자리울림수 0과 5배열의 네 번째 0을 비교하면 같네요. 0 플러스 0, 0. 그러니까 조건문이 성립해서 0을 대입하겠죠? 1이 아닌 0을 대입합니다. 0과 0을 곱하면 또 0, j 감소, 그 다음에 다시 t배열의 세 번째 1 대입 0과 0을 하면 똑같으니까 0 대입, 그리고 0이랑 곱하면 0, j 감소해서 2, 그리고 0과 j 2번째 5배열의 2번째를 비교하면 또 0 플러스 0이니까 1 대입했었지만 0으로 다시 변환. 그리고 0과 0을 곱했으니까 0. 2에서 1 줄어들면 1. 그리고 다시 1이 0보다 크니까 예스 구문 따라가서 t 1번째 배열에 1을 대입하고 판단. 0과 1. 0 플러스 1이니까 1이에요. 조건문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1 그대로 내려오고 0과 1을 곱하면 어차피 0이니까 C가 0, 그 다음에 J가 1 감소하면 0. 조건문 0과 0, 0이 0보다 크지 않으니까 노구문 따라와서 반복문, 프린트하는 반복문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문 같은 경우는 이 배열을 1번째부터, 그러니까 n이 1부터 8까지 1씩 증가해서 반복하니까 t배열의 1번째 배열부터 8번째 배열까지 순서대로 쭉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1, 0, 0, 0, 1, 1, 1, 0 이렇게 이진수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순서도의 정답을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1번의 정답은 1-b 배열의 j, 2번은 j는 n, 3번은 t배열의 j번째, 4번은 c, 5번은 j는 j-1. 1번 정답 같은 경우는 1의 보수를 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1에서 0을 빼면 1, 1에서 1을 빼면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은 0으로 변환이 됐고 0은 1로 변환이 됐겠죠.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배열의 몇 번째를 알려주는 변수인 j를 2의 보수를 취하기 전에 배열의 가장 마지막 번째 숫자로 움직이려면 8번째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숫자를 갖고 있는 n을 j2에 대입을 하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올림수가 1인지 0인지 판단하고 1일 때는 1 플러스 1이므로 똑같을 때 0이 되고 올림수가 0일 때는 0과 0 더했을 때는 0 그대로이기 때문에 0을 대입하고 0과 1을 만났을 때 또는 1과 0을 만났을 때는 조건문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1 그대로 데리고 내려옵니다. 1과 0을 더하면 1이니까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올림수를 지정하는 표현식인데 우리가 마주친 숫자가 1인데 올림수가 1이었으면 1 플러스 1이니까 올림수가 다시 1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은 1. 우리의 올림수가 1인데 마주친 숫자가 0이라면 1 플러스 0이니까 올림수는 0으로 만들어지고 배열은 1이 정해질 거고 0 올림수와 0을 만나게 되면
올림수도 0, 배열의 숫자도 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배열을 우리는 항상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8번째 숫자부터 그러니까 배열의 8번째 숫자부터 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야 되겠죠. 앞으로 당기려면 8부터 1로 가야 되기 때문에 1씩 감소시키면 되겠죠. 그 부분이 J는 J-1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진수를 2의 보수 취해서 출력하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순서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모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